아이에게 영어 노출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영어에 대한 고민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칙칙한 브러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이들 나라 마미살롱이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육아 정보입니다. 네, 아이에게 영어 노출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힘들지. 아니면 엄마 아빠 영어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시겠다. 뭐 저희도 다 했던 고민들이죠. 그쵸. 맞습니다. 저 특히나 이제 5세를 앞두고 지금 어린이집을 영유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기니까 영어에 대한 고민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언어를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누군가의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이고, 그치.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유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목적을 자꾸 우리가 잊는 것 같아. 엄마들이 맞아요. 약간 학습이 과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목적. 맞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자극은 무자극보다 해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 교육을 할 때는 상식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은 구체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인풋이 넘쳐야 아웃풋이 나온다는 건 진리입니다. 인풋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법 첫 번째는 엄마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인풋은 아이에게 그거를 주입하고 넣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어느 시간 동안 어느 만큼의 영어를 넣어주어야지 그게 효과 있는 인풋인가 이런 고민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제2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언어 폭발기가 8개월에서 30개월인데요.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그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고 싶다면 모국어랑 외국어를 8대2로 노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국어가 8, 외국어가 2 정도로 노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이 10시간이면 8시간 동안 모국어를 사용한다면 2시간은 풀로 외국어를 노출을 해주라는 거죠. 네, 일단 저는 뭐 8대2의 비중을 정확히 지키고 있진 않지만 실생활에서 최대한 영어 단어를 조금만 같이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해요. 만약에 전화가 왔어. 그러면 아빠예요. 그러면은 아빠가 전화가 왔네. 데디. 뭐 핸드폰을 그냥 폰폰 이러면서 여보세요 하다가 헬로 하다가 약간 이렇게 좀 하나의 의성어, 의태어 정도는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상황도 되게 잘할 것 같아. 맞아. 네. 양채도 그냥 막 이렇게 치카치카 브러쉬 이러면서 하니까 아이가 그냥 조금 아직까지는 노는 재미로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데 일상생활 중에서 2시간을 따로 말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 그래서 하기 이렇게 싫은. 시간을 따로 빼놓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양치할 때만 영어를 쓴다든지 목욕할 때만 영어를 쓴다든지 영어를 쓰는 장소를 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네, 인풋 방법 두 번째는 영상 시청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를 아주 잘 노출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듣기보다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듣는 게 좋은 이유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저런 상황에 이런 말을 쓰는 거구나를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조금씩 노출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좋아하던 영상의 영어 버전을 노출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소리만 듣는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제된 또 절제된 성우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조도 단조롭고 그치. 네, 듣기 실생활에 평가하는 쓰는 것처럼. 느낌이 아니고 딱 듣기 평가 느낌?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영상으로 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언어들을 미리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영어 영상을 시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아이 수준에 맞는 영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한 80% 정도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나라가 좋은 게 안쪽에 청담어학원이나 잉글리시 에그 그리고 옥스포드 리더스나 핀덴 같이 좀 약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영어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레벨 테스트를 거치고 그에 맞는 영상 추천이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영상을 보여주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를 하나도 모른다 혹은 영어에 좀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게요. 이 또 보는 노부영 그 콘텐츠가 한국말로도 나오고 그림책이 영어로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로 한번 노출해주고 영어로 노출해주고 번갈아서 보다 보면 아이들이 내용을 이미 아는 상태니까 거부감이 덜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좋아하는 영화를 영어 자막 있이 보고 없이 보고 한국어로 보고 이러면서 좀 맞아.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습관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경험. 맞아. 초등학교 이후에는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보여주지만 한글 자막이 있는 걸로 보는 걸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 영상을 시청할 때는 아이들이 흥미있는 소재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 외국어를 접하지 않은 아이들,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은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그런 경우는 이제 흥미 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좋아했던 영상의 영어 버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좋아하는 캐릭터로 노출을 하면 확실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나라 안쪽에는 페퍼피그도 있고요. 저희 딸이 또 페퍼피그 되게 좋아해요. 그뿐만 아니라 디즈니 캐릭터들. 그 아이들이 나와서 영어를 쓰니까 뭔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나 봐요. 거부감이 내가 덜해. 좋아하는 캐릭터가 영어로 말을 하네. 나도 영어로 한번 얘기해봐야지.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받아들이니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상을 보여줄 때는 잔잔한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현란한 영상은 아이가 보고 있지만 그거는 영어 영상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각적인 중추만 자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잔잔한 영상으로 아이에게 노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시청을 적당한 시간 동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이 이어지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딱 제한된 시간 동안 정제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DVD 플레이어나 이런 아이들 나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인풋 방법 세 번째는요, 듣기입니다. 아이가 뭐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차 타고 갈 때 이럴 때 그냥 흘려서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 얼만큼 들어줘야 되나. 저도 이것도 영어 동요를 되게 많이 틀잖아요. 얼만큼 틀어줘야 될까 들려줘야 될까 찾아보니까 한 2,000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 만약에 3시간씩 듣는다 치면 2년,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듣는다 치면 한 3년 정도. 근데 하긴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이동시간 주말까지 치면은 하루에 2시간 이동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과 놀이하면서 틀어놓으면은 충분히 2,000시간을 또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놀이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이 영어 영상을 율동이나 영어 동요로 노출해 주셔도 좋거든요. 아이들이 재밌어 하니까요. 이 아이들 나라 안에도 IBM ECC나 잉글리시 에그처럼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또 캐릭터들이 나와서 영어 동요를 부르는 콘텐츠도 많거든요. 이런 걸 적당히 잘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좀 재밌게 자연스럽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영어를 노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흘려듣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흘려듣는 건 좋은데요. 그냥 무작정 흘려듣는 거는 사실은 아이에게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흘려듣다가 오히려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흘려듣기에도 주의해야 하셔야 될 점이 있지만 집중 듣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어린 유아기에는 집중 듣기를 추천하지 않아요. 집중 듣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영어를 좀 지루하고 힘든 걸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 듣기를 그렇게 일찍부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학습으로 느껴지게 공부하는 되잖아요. 맞아요. 거잖아. 뭔가 학습을 좋아하는 그 끈기나 집중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이 크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맘때 아이들은 다 대부분이 끈기가 없죠. 그쵸, 없죠. 끈기를 바란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엄마의 욕심인 거죠. 네, 인풋 방법 네 번째는 읽기예요. 운율
자괴감이 있는 이런 영어 그림책을 읽으면서 뭐 문법 구조, 어휘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왜 즐독, 다독, 잘독이라고 하죠. 즐겁게 읽고 많이 읽고 잘 읽는다 라는 뜻인데, 즐겁게 읽으면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으면 잘 읽게 되고 잘 읽으면 또 즐겁게 읽게 되니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원서로 또 노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영어 책이나 원서를 읽어줄 때 중요한 마음가짐은 엄마 아빠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읽는 이 책으로 우리가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에 대한 그 영어의 흥미도 관심도를 키워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즐길 수 있는 자세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음. 읽다가 엄마가 fish 이거 뭐라 그랬어? 어. fish라 그랬어. 이거 저번에 봤던 건데 뭐였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영어책을 읽을 때 음. 언제부터 읽혀줘야 하느냐 이게 논란이 약간 있는데요. 음. 엄마가 이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의도를 담고 영어책을 읽어주면 그냥 안 읽어주는 이만 못하다. 엄마가 역효과. 온전히 영어책을 잘 즐기고 아이랑 놀아줄 수 있다면 읽어도 된다. 근데 유아기에는 굳이 영어책을 엄마의 사심을 담아서 그렇게 읽히면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이 또 유치원을 다닐 때는 아이가 진짜 집중도도 떨어지고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엄마가 몇 달을 고생해서 아이가 드디어 인식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초등학교 가면은 몇 달 걸리던 게 몇 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효과적인 시기는 따로 있으니까 어릴 때 너무 욕심을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부담스러워하고 영어책을 싫어한다면 노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좀 영어에 익숙해지기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노출을 차차 늘리면서 아이가 영어랑 친해지기를 좀 더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아이들 나라에 아이들이 영어책과 친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가 발음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나라에 영어책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저희 딸은요, 아이들 나라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3D 입체북으로 영어 동화를 읽어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가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뭔가 입체적으로 느껴지니까 그거에 대한 집중과 흥미를 더욱더 크게 가지는 것 같거든요.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 가지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이들 나라 안에 DK랑 옥스퍼드처럼 정말 영어책으로 유명한 출판사 그림책들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엄마표 영어 어떻게 할지 이제 좀 감이 잡히셨나요? 아이들 나라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